저도 늙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막 색소도 침착되고 꺼지고 처지고 잔주름도 좀 생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시술을 받아야 된다. 일상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하고 그게 부족하면 이제 시술을 조금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진짜 그냥 한번 맞는 게 좋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원장님, 근데 그 병원에 작년 기준으로 1년에 1만 명이 오신 거잖아요. 비중은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특히나 40대, 여기 이제 지역이 동탄이니까 학부모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서 30 중반에서 40 중반대가 가장 많고, 이제 그분들은 보통 이 연령대쯤 되면 어떤 고민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제일 많은 게 세 가지 정도? 처지는 거, 그리고 꺼지는 거, 전체적인 얼굴 윤곽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는 색소, 이제 막 잡티 생기고 기미 생기고 얼굴에 없던 것들, 얼굴 미백, 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피부결, 막 건조해져서 각질 일어나거나 아니면 잔주름 같은 거 생기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거의. 사실 오늘 저희 주제가 40대 외모는 이게 결정된다 라는 그 주제잖아요. 이것만 정말 관리 잘해도 30대 초반 같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했던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시술들이요? 제가 받았던 그 많은 시술들 말고 네네. 그냥 집에서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좀 가성비 있는 시술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안경을 왜 보셨죠? 우리 직원들이 안경 벗으면 조금 더 낫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낫다 하시나요? 네? 그냥 앞이 안 보여서 지금 중간에 쓸 수도 있어요. 다시 이미지 번신차 한번 벗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지금은 이제 40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30대랑 피부가 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제가 40대 되면서 느끼는 이 40대 피부 변화와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는 변화를 바탕으로 제가 40대가 되면 바뀌는 피부 변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바로 콜라겐 감소. 30대 때는 얼굴이 탱탱하고 볼륨이 좀 있었어요. 근데 40대가 되면서 이 빵빵했던 앞볼이나 옆볼, 그리고 눈 밑 꺼짐이 시작되고 처지게 되죠. 1년에 1% 정도의 콜라겐 감소가 20대부터는 시작되지만 30대부터는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 이후에 피부의 콜라겐 함량은 20대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적다고 밝혀지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피부 재생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뭐 염증이 생기거나 흉터가 생겼을 때 이 회복되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돼요. 이거는 피부의 턴오버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20대 때는 피부의 턴오버, 재생되고 탈락되는 과정이 한 28일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40대 이후부터는 한 40일 정도로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색소 침착의 증가. 그래도 저도 30대까지는 얼굴에 잡티나 이런 색소 침착이 별로 생기진 않았는데 40대가 되면서 색소나 염증 후에 색소 침착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번에 여드름 치료 받고 있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잘 회복되고 침착도 없었는데 40대가 돼서 그런지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 좀 남게 되더라고요. 정말요? 네. 오. 너무 리액션이 아니, 원장님은 제가 봤을 때 피부도 되게 좋고 40대 좋은 피부의 표본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늙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막 색소도 침착되고 꺼지고 처지고 잔주름도 좀 생기고 직업상 관리를 좀 신경 더 쓰는 편이죠. 여기 시술을 받아야 된다. 일상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하고 그게 부족하면 이제 시술을 조금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괜찮다. 네 번째는 피지 분비량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오히려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트러블 생기고 블랙헤드 생겨서 고민인데 한 40대가 되면 이런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게 돼요. 이게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피지 분비량도 같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얼굴 가려움증도 더 유발되게 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대 여성의 피지 분비량은 20대에 비해서 약 60% 정도까지도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감성 피부로 좀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존에 바르던 화장품을 발랐는데도 좀 따갑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피부가 좀 민감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기존에 쓰던 제품에도 내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 원장님 이상한 연구 결과를 많이 설명하시네요. 안경도 벗은 겸 변화를 주고자. 어렵네.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경 다 있으실래요, 원장님? 약간 어지러워졌거든요. 예. 버텨보다가 안 되면 쓸게요. 원장님, 그러면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40대가 되면 생기는 피부 변화, 좀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방법이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피부 변화를 내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그리고 중요한 생활 습관, 그리고 4번째는 도움이 되는 성분까지 총 4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르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30대부터 꾸준히 발라오는 성분들이거든요. 2가지가 있는데 레티놀 또는 비타민 A 아니면 비타민 C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그리고 피부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하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도 주고 잔주름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피부 턴오버도 좀 빠르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분은 비타민 C. 항산화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톤도 밝게 만들고 노화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2가지 바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나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광감성이 있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낮에는 만약 바른 상태라면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C,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비타민 A도 같이 쓰신다면 비타민 A는 밤에 쓰기 때문에 이 비타민 C는 낮에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같이 써도 되긴 하지만 둘 다 자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C를 발랐을 때는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피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비타민 C를 바르고 꼭 하셔야 될 게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보호하면서 이 비타민 C가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받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점을 주의하셔서 바르시면 좋습니다. 레티놀,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C는 되도록 아침에 바르고 난 뒤에 선크림을 바른다. 저녁에는 레티놀, 비타민 A.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게 바르는 거라면은 먹는 것도 있나요? 먹는 거, 이것도 제가 늘 아침마다 2알씩 먹는 거. 콜라겐. 요즘은 콜라겐 부스터도 있고 아니면 콜라겐을 주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먹는 방법도 피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챙겨서 먹고 있죠. 아니면은 콜라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 뭐 족발 0%는 아니지만 대부분 장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피부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콜라겐은 항상 매일 섭취하고 있고, 그리고 산화라는 거는 녹쓰는 거예요. 그런 녹쓰는 거를 예방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이 베리류 또는 녹차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거를 좀 아침마다 챙겨 드시면 좋죠. 유튜브에 검색하면 막 유명한 교수님들 항상 오전에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블루베리나 견과류 이런 거 같이 드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침에 좀 요거트랑 같이 섞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녹차 한 잔 탁 먹어주면 나 이런 건강한 식습관이 완성이 되는 거죠. 방금 뭔가 이렇게 순댓국에 소주를 먹는 듯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게 제일 정신 건강에는 좋죠. 순대국밥에 소주 한 잔 탁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저희 원래 본론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먹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은 콜라겐 그리고 항산화 관련된 식품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3번째는 피부의 중요한 생활 습관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면 습관. 특히나 적당한 시간의 수면입니다.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하게 되면 수면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면을 줄이게 되면 이런 잠자는 과정 중에 우리가 콜라겐이 생성이 되고 피부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수면 시간만큼 피부는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을 못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런 코티솔도 피부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적어도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블루라이트 보는 거는 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쓰는 방법인데, 수면의 질이 좀 안 좋거나 주무시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이 라벤더 오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번째는 추천하는 성분들이에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2번째는 히알루론산. 이런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 B3거든요. 쌀뜨물로 세안한다 했을 때 얼굴이 밝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쌀뜨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효과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이 강화되다 보면 피부 결이나 모공이 수축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연구가 있는데 5%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을 12주간 사용한 그룹에서는 피부 탄력이 21% 증가하고, 그리고 색소 침착이 15%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확실히 피부 미백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히알루론산의 가장 좋은 효과는 보습이에요. 자기 분자량의 1000배가 되는 만큼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주면 탱탱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앰플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확실히 사용하고 나면 훨씬 더 보습감 있고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민감한 것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성분은 그러면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히알루론산. 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집에서 홈케어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피부과에서 좀 확실하게 관리를 받고 싶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영상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나 일상생활 습관을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럴 바엔 그냥 피부과 가시라고. 이게 어느 정도는 집에서 케어로 되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확실히 시술을 받아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받아보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가장 크게 많이 느끼는 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얼굴 윤곽, 그리고 미백, 그리고 마지막은 피부 결. 하나하나별로 추천하는 시술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얼굴 윤곽.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처져요. 근데 얼굴살이 없으신 분들은 꺼져요. 이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따로 있죠. 우리 처진 것들은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서 안면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실리프팅을 하거나 아니면 리프팅 레이저를 하거나. 근데 안면 거상은 하기에 40대는 너무 이르잖아요. 저는 한 60대 중반 이후에 받으시라고 좀 추천하는 편인데 처진 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싶다 하면은 실리프팅. 근데 실리프팅도 좀 어느 정도 얼굴에 탄력이 있으신 분들이 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많이 하시는 리프팅 레이저. 보통 울세라, 써마지, 올리지오 이런 리프팅 레이저는 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있어요. 말씀드린 순서대로 효과는 더 있다. 그래서 처진 거를 개선하고 나면 이제는 꺼진 부분 채우는 방법은 필러라던가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은 자가 콜라겐 생성하는 물질 뭐 주베룩이라든가 아니면 레디어스 같은 것들로 꺼진 부분에 내 콜라겐으로 채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필러는 좀 드라마틱하게 볼륨을 채워줄 수 있고 디테일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자가 콜라겐 부스터는 아무래도 필러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자연스러운 변화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가 콜라겐 부스터로 시술 받으면 만족도가 높아요. 두 번째는 미백인데 보통 뭐 잡티나 기미 이렇게 색소가 생겨서 얼굴이 치측해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만성 염증이나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홍조가 고민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레이저 토닝이라든가 아니면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얼굴이 좀 더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결. 보통 건조해서 푸석푸석 하시거나 아니면 요철이 많이 생기거나 잔주름, 깊은 주름으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가장 효과 좋고 가성비는 보톡스. 주름이 지는 걸 예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표정 주름, 근육이 수축할 때 생기는 주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킨 부스터인데 내가 건조하고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처음에 하는 것들이 화장품을 좀 바꾸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 쓰면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개선도 되지만 정말 좋은 건 직접 얼굴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실제로 화장품이 좋긴 한데 진짜 그냥 한번 맞는 게 좋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피디님도 근데 맞아보셔서 알죠.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맞으니까 확실히 피부가 좀 개선되는 게 느껴지셨죠? 맞아요. 피부가 막 되게 쫀득쫀득해진 느낌도 들었고 저는 이제 그걸 맞고 나니까 이제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데 들어가면 또 솔직히 돈도 좀 은근히 무시 못하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조금 더 돈 보태서 이런 걸 정기적으로 맞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마스크팩 얘네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되니까 네. 그걸로 그냥 그래서 그런 댓글이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병원 가서 한번 하세요 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나 봐요. 공감됐습니다. 그거 저도 보고 맞는 말이긴 하다. 왜냐면 저도 받으니까 매일 선크림 바르고 보습 신경 쓰는 거는 기본이고 시술도 꾸준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원장님? 제가요? 계속 혼자 다 하시길래 다 하는 건지. 저는 시술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크게 보면은 윤곽, 그리고 피부 미백, 그리고 피부 결이 있는 거고 처진 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면 거상을 하거나 실리프팅을 하거나 아니면 리프팅 레이저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맞게 이 세 가지 시술로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꺼진 경우는 채워야 돼요. 결국에는 채우는 방법은 필러가 있고 자가 콜라겐 부스터가 있는 거죠. 주베룩, 볼륨이나 레디어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의 꺼진 부분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칙칙하거나 붉거나 하신 분들은 레이저 토닝을 받거나 아니면 붉은 분들은 이런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훨씬 더 얼굴이 밝아 보일 수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 결은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좀 추천드리고 피부 톤이나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 개선을 위해서는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라든가 주베르, 아니면 히알루론산, 콜라겐 같은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자세한 것들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나한테 맞는 시술을 상담받고 가성비 시술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자, 오늘은 40대가 되면 생기는 피부 변화 그리고 그런 피부 노화 방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시술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40대일 거고 30대에 비해서 변해버린 내 모습에 좀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더 노화되는 걸 예방하고 그 과정을 조금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먼저 해보시고, 아, 이런 것들로도 나는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나한테 맞는 시술을 상담받으시고 하나씩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변에 40대가 되면서 급격히 노화돼 버린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